네, 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정지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홍대 서울 캠퍼스에서 무려 3개 전형에 복수 합격한 우리 합격생 모시고 합격 후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합격생이 합격한 3개 전형은 홍대 미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인 농어촌 전형이 되겠는데요. 모두 홍대 1단계 합격 또는 최초 합격까지 한 합격생의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더 특별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또 특히 특별 전형에 해당하시는 분들 또는 홍대의 여러 전형을 지원하고자 목표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홍익대학교에 입학한 우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면접 수업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네요. 그죠? 네. 합격한 기쁨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수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대 3개 전형의 1단계 통과 또는 이제 최종 합격까지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신여대까지도 네. 합격을 했죠. 네. 무려 4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우리 합격한 소감이 어떤지. 합격을 조회할 때 혼자서 봤었는데 홍익대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없는 거여서 합격되었다고 떴을 때 캡처해가지고 확대해서까지 다시 확인할 정도로 좀 꿈 같았고, 엄마한테 곧바로 카톡해서 합격했다고 말을 하니까 엄마도 기뻐하셔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때까지 컨설팅하고 공부했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보람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듯한 기분이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제가 수빈 학생을 고2부터 봐왔는데요. 그때 이제 첫 컨설팅하고 이제 그 이후에 고3이 돼서 서류 면접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수빈 학생이 굉장히 질문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잘 따라와 주었던 학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한 그 과정에서의 결과가 이렇게 좋은 합격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수빈 학생이 홍대를 가장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에서 또 최초 합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홍대에 그것도 3개 전형에 이렇게 1단계 합격 또는 최종 합격까지 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미술을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홍대를 목표로 잡고 계속해서 입시를 했었는데요. 수시 6장 중 1장만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은 선생님과 컨설팅을 시작하면서부터 일반 전형의 학종 또는 농어촌 전형이나 캠자 등 여러 전형으로 홍대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홍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그러한 세세한 전략들이 저가 홍대를 합격하게 해주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홍대라는 목표를 지은 선생님과 함께 세부적인 전략들을 세우면서 홍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빈 학생이 이제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네. 매우 뿌듯한데요. 지금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도 전형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이렇게 수빈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홍대에서 하나만 쓸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빈 학생처럼 3개 전형 또는 이제 4개 전형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은 홍대 3개 전형까지 지원 가능하고 우리 수빈 학생처럼 이런 농어촌 전형이나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기회균형 전형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하는 전형,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되는 전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대한 지원하시는 게 수빈 학생처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수빈 학생이 이제 2단계 면접을 2번을 봤잖아요. 네. 미술 우수자 전형의 디자인 학부로 면접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 전형으로 또 면접을 한 번 더 봤어요. 네. 그래서 2번의 면접을 이틀에 걸쳐서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는데 면접이 올해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실제 본인이 경험한 홍대 면접은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먼저 입시를 해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공통적으로 기다렸고 그 이후로 자기 순서가 되기 한 5분에서 10분 전에 가번호를 주시는데 그 번호를 받으면 뒤에 천막에 들어가서 34분 동안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서 그 조교분이 부르면 그때 나가서 함께 면접장으로 이동 후 방에 혼자 들어가서 교수님과 함께 1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교수님은 2분이 저는 계셨고 저는 친구들
친구들이 있는 방 안에서 함께 시험을 치는지 몰랐는 어디 다시 다른 데 가서 하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은 대기하고 있고 저는 또 풀고 있고 이러한 한 장소에서 그런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 대기 공간 뒤편에 이제 문제풀이 할 수 있는 방이라고 하긴 그렇고 천막이 쳐져 있는 그런 공간에 혼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올해 바뀐 홍대 면접에서 이제 특히 교수님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질문들을 받았고 답변을 했는지도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먼저 1번 문제에서는 제목을 지으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건 사전에 지훈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충분히 준비했던 부분이어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침착하게 제목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에서 작품에 관한 미술 사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2번 문제에서는 조형적인 부분이나 채색을 한다면 어떤 색으로 채색을 하고 싶은지와 같은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그런 질문들이 나왔던 것이 뭐 조형적인 그런 설명, 조형 요소나 원리에 의한 설명과 뭐 시각적인 요소, 형태적인 것이나 채색을 한다면 가정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연필로만 드로잉하는 홍대 면접이니까 아마 채색을 가정한 것 같은데 그런 요소들을 물어봤다는 것이 올해 이제 저도 미리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드로잉이 강화된, 드로잉 면접이 강화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수빈 학생은 고3이 된 이후에는 거의 이제 비실기 위주로만 준비를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표현 문제에서 드로잉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올해. 그 부분이 많이 어렵진 않았었는지. 저는 먼저 드로잉 수업을 계속해서 들었고 홍대를 가장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미술학원은 굳이 다니지 않았고 드로잉 수업을 주 1회 정도 다녔었는데요. 그 수업에서 홍대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거고 드로잉이 또 강화될 거고 기출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에 맞는 연습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드로잉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드로잉 수업이라는 게 이제 미엔에서 하는 홍대 드로잉 수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죠?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를 고1, 2때는 좀 잠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홍대로 완전히 목표 전환을 해서 홍대 드로잉만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홍대 면접을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 수빈 학생이 지원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교과 전형이잖아요. 이 두 개 전형에 지원할 때 내신 성적 또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 수빈 학생은 또 어떻게 고3 기간에 대비를 해야 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 학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여서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이 2학년 때부터 많았는데 과목 이름도 너무 생소했고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이수단위 때문에 대학 지원 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순간마다 지훈 선생님께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과목을 정해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내신은 개인 공부 시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학교 수업 시간 내에 바짝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문제는 결국에 선생님의 손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의고사 관리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게 저는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꾸준함인데요. 꾸준하게 매일 한 지문 한 회가 어렵다면 몇 문제라도 그거부터라도 시작해서 차근차근 늘려야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 많은 공부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목 선택과 내신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올해 입시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의 합격을 목표로 잡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순간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지훈 선생님과 함께 세부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서 전 부담감도 조금 덜했고 굉장히 편안하게 입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입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시를 끝나고 드는 생각이 후회 없이 조금 더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고 싶은 홍익대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저는
홍익대라는 곳이 국어와 영어와 사회만 보면 되는 줄 알고 역사 공부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역사도 홍익대 내신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 점이 저는 가장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사도 챙겨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굉장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입시의 길이 내신 성적을 받고 미알보를 써서 홍대에 지원하는 순간 한 걸음 다가갔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수능 다치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을 다치고 나니 정말 이제야 한 걸음 다가간 거구나 라는 그런 후련함이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또 눈 깜짝할 사이 면접 준비를 해야 됐었는데, 면접을 다 준비하고 엄마를 마주한 순간 생각보다 너무 좀 게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고 막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준비만 잘 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네, 여기까지 홍대에서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우리 수빈 학생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합격 후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수빈 학생처럼 당당하게 도전하셔서 꼭 합격의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빈 학생도 우리 원하던 대학 합격했으니까 이제 3월부터 입학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하면서 목표하는 꿈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